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대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한을 늦추기로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추가적 진전이 이뤄지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양국의 협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이죠. 미중 협상에서 향후 쟁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무역 분쟁과 관련된 데드라인처럼 여겨졌던 시한이 연장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협상의 주역이라면 가능성이 없으면 연장을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뭔가 결정적인 것에 대한 타결은 이미 원칙적인 타결은 됐고 나머지 이제 소위 말해서 마무리 작업, 이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남아 있으니까 연장을 한 걸로 보면 협상 진전은 잘 되고 있다. 특히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명을 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적재산권 보호 같은 경우는 검증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네. 비난을 받아왔던 게 신뢰를 잃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역 불균형을 포함해서 6개 분야의 MOU 초안 작업이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기술 이전 강요하고 사이버 절도 문제가 첫 네. 번째 분야고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서비스인데 뭐 특히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이죠. 그다음에 이제 환율 조작 또는 개입, 환율 시장 개입 금지, 농업에 대한 수입,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한 초안이 작성을 거의 완성이 원칙이 된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MOU 자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한을 연장을 해준 걸 보니까 네. 이게 양자간 무역 협정 형태로 가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 MOU 이상의 그 단계를 바라본다는 말씀이시죠?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네. 그렇죠. 양자간 무역 협정은 장기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협정이니까 이제 국가 간의 협정은 조약과 같은 효과를 가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무부가 이제 실질적인 진전을 거뒀다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차관급,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중국 입장에서 이것만큼 좀 덜 내줬다라는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겁니까? 중국이 제일 무서워했던 거는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방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환율을 완전히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간다든가 중국 상해 A와 B 주식을 전부 개방을 한다면 네. 그러면 월가의 자본이 들어와서 이건 뭐 중국 경제는 완전히 그 미국의 손이 될 텐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네. 환율 조항을 아주 뭐 안정적으로 더 이상 환율 인상은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 절하는 하지 않겠다 정도만 약속한 것. 또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 일부만 열어준 것.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국이 선방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중국 특색의 시장 경제를 완전히 흔드는 게 자본시장 개방하고 환율 문제거든요. 그렇죠. 우리 플라자 어코드 1985년 사태. 네, 플라자 합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이거 살았다. 더 이상 가지는 않았네 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 또 만족한 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금융시장 개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높인다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 시장 상해 A 시장에 네, 나눠져 있죠. A하고 B하고 나누는데 A 증시에 특히 몇 % 이상은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완전히 열어서 미국 월가처럼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이니 무슨 파생상품 시장 이런 거 열으면 뭐 이건 완전히 미국의 손아귀니까 그런 쪽은 방어했다. 그리고 위안화 환율도 앞으로 더 이상 위안화 환율을 인상되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약속 정도로 끝난 걸 보면 상당히 거기서 만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분위기로서는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또 중국대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본다면 세계가 우려했던 무역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게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 그렇게 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술 패권 문제인데다가 특히 화웨이가 5G 사이버 칩을 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네. 이제 협상이 무역 불균형 문제로 갔다가
점점 커진 거예요, 이게. 네.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작년 7월 이후에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로부터 출발한 게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이거든요. 네. 이러다가 화웨이에 사이버 칩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 사이버 칩 넣어가지고 정보 탈취했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것이 그 멍완저라고 그 화웨이 부회장 CFO죠. 거기 인지 사퇴했죠. 이란 핵에 대해서 지원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이게 커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뭐 미국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거 뭐 무역 불균형 이외에도 많은 걸 얻어냈다는 측면에서 미국도 만족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또 이 북한이라는 변수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 2주 내로 빅뉴스를 말한 점도 사실 이 북미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속내로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예. 트윗을 날린 게 이제 24일자 얘기를 한단 네. 말이죠. 근데 오늘이 이제 7일이고 6일인가요? 7일인가요? 오늘이 26일이에요. 26일, 6일 예. 내일이니까 협상 27, 28일 양일간에 있을 거니까. 네. 그러면 24일날 트윗 때 1, 2주 이내라고 그러면 3월 초순쯤 된단 말이죠. 네. 3월 초순에 뭐가 그럼 확정된 게 있어요. 북미 회담이거든요. 네. 북미 정상회담이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미국은 중국을 북한의 배후 세력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미국, 유럽, 일본, 그다음에 이제 북중러 요 삼각구도에서 중국이 자꾸 이하여서 이번에도 일부러 중국 내륙을 관통하면서 여행을 하게 하는 그 엄청난 그 소위 말해서 불편을 줄 거 아닙니까? 중국 네. 시민에. 그것까지를 허용해 주는 중국이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이번에 이제 북미 협상의 주요 이슈라는 것은 비핵화 로드맵하고 그다음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환하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얘기한 대로 정말 비핵화를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네. 그렇다면 중국의 배후에서는 그만큼 잦아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경계 이런 거는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협상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무역 전쟁이 종식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봉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좋은 분위기지만 협상이라는 게 막판까지 뚜껑 열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수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게 3가지 정도로 저는 보는데요. 네. 우선 기술 탈취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를 통해서 막느냐. 두 번째 문제는 사이버 칩 같이 소위 말해서 사이버 칩처럼 정보를 탈취해가는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 이게 이제 바로 기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5G하고 연결이 되는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특히 이제 화웨이 같은 개별 기업, 이번엔 GT까지도 거기에 속했습니다만 이런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부터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통해서 이제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주 세세하지만 큰 문제로 남아있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말하라고 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분석 전망이 많은데 이 말하라고 리조트가 갖는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미중 정상회담, 특히 시진핑 등장 이후에 첫 정상회담도 말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네. 플로리다 팜비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개인 사저 별장이지 않습니까? 네. 말하라고가. 그래서 그다음에 이 미중 정상회담을 제1차 정상회담을 거기서 가진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있는 그 말하라고는 주요 자기가 제일 큰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상은 그쪽으로 모였단 말이죠. 네. 워싱턴에 부르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말하라고를 제안한 것은 시진핑이 아마 크게 양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 근데 이것은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진핑이 소위 말해서 임기 제한 없이 이제 주석으로 완전한 지위를 굳혔는데 경제가 나빠서 양보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양보했다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부 입장에서는 저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진전, 좋은 성과를 가졌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지만 제가 속내를 이렇게 보면 MOU로 갔다가 이걸 양자간 무역협정으로서 장기화 정착시켜 버리자 이것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시진핑 중국은
웬만한 거 다 양보했다. 아, 단지 환율하고 자본시장 개방 요거는 조금 지킨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1년여를 끌어온 무역 전쟁인데 뭐 예를 들어서 다 잘 돼서 말하라고 해서 뭐 저 미중 간 정상회담이 악수하고 이른바 종전선언 하자라고 했다고 치죠. 그러면 그 종전이라는 게 기간이 얼마나 유효하겠습니까? 영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무언가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싸움,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통상분쟁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국제화가 추진됐던 시절을 100년 전에 1914년 1차 세계대전 바로 전까지를 국제화의 최고 수준이라고 봐요. 네. 그 당시의 교통통신수단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네. 근데 통상이 글로벌리제이션이 그렇게 진단되었다고 해서 이제까지 통상분쟁이 잦으면서 한 번도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상분쟁, 특히 상대방을 패권을 도전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통상분쟁은 끊임없이 와요. 앞으로 그럼 무엇이 구체적으로 올 것이냐? 기술 추경 문제죠. 네.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사이버 칩을 통해서 정보 탈취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업 또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어떤 형태로든 못 따라오게 하고 일명 사닥다리 걷어차기 형태가 계속 앞으로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화웨이와 관련된 이슈는 어떨까요? 5G 문제죠, 뭐 5G하고 사이버 칩인데 5G는 아까 뭐 또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것이 무선 통신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뭔가 시연할 수 있는 AI의 최고 등급이 이제 5G 시스템인데 이런 것을 가져가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그러면 중국 주도한테 뺏기는 문제니까 네. 이거는 절대 용납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미중 무역 전쟁의 종식 혹은 봉합. 우리 경제에도 분명히 플러스일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거시적으로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싸움을 하는 바람에 중국 경제가 주저앉고 우리가 중국 수출이 없어졌고 네. 우리는 이 두 번째 당했잖아요. 중국 수출에 우리가 80%가 기술 소재 문제, 소재인데 부품 소재가 미국 수출이 안 되니까 미국한테 수출도 또 줄어들었고 중국에도 수출도 줄어들었고 네. 이런 거시적인 산업 전반적인 측면에 대해 충격이 이제 완화될 것은 분명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질문을 하셨지만 사회자께서 우리가 5G 같은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 당시에 삼성전자가 지금 화웨이하고 1, 2위 막 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네. 우연적인 사건이지만 이거는 기회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빨리 추격 따돌리고 5G나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기업들이 빨리 차지하는 이거 주어진 우연한 기회를 활용하는 능력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격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번 협상에 뭐 일단 성과물로 미국의 준 일종의 선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미국 브랜드의 반도체 칩을 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들여온다든지 이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 이미 비메모리 분야에는 인텔하고 퀄컴이 이미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쪽에서 미국 기업한테 수의 계약을 맺게 된다고 하면 네. 이제까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밀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비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메모리 분야마저도 하면 다시 미국한테 반도체 시장을 1위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5G 같은 어떤 통신 장비나 시스템 쪽으로 네. 해서 어차피 그건 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국대 광노성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글쎄요.